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사이트 이제 권한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이트 권한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 그 사진 보시면 사이트 모음 밑에 이제 최상위 수준, 그 밑에 하위 사이트, 뭐 또 그 하위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트 안에 아까 목록 라이브러리 이런 것처럼 목록이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또 목록 항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계층적인 구조로 생겼는데, 모든 사이트 모음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루트, 최상위 사이트의 사용 권한을 상속을 받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한이 만약에 뭐 어떤 ID 부서만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위 사이트들과 목록 항목까지도 다 그 ID 부서만 볼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상속된다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항목에다 고유 권한을 할당하게 되면 이제 그 사이트 상속이 중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 권한 수준에는 뭐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이트의 방문자, 그다음 사이트 구성원, 사이트 소유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 같은 경우는 리드, 읽기 권한만 있어서 게시글을 뭐 작성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열람까지는 가능한 사용자 권한이고, 그다음에 편집 권한, 구성원 같은 경우는 뭐 파일 업로드나 게시물 작성, 편집 이런 건 다 가능한 사용자가 구성원 사용자입니다. 그다음에 소유자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게시글 작성뿐만 아니라 사이트 편집하고 뭐 권한 관리하고 이런 건 다 이제 소유자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구성원을 초대하는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공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초대된 구성원만 팀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원을 초대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위에 보시면 회원 유저 6명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성원 추가라고 누르시고 원하는 구성원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 추가를 하고 저장 클릭을 해주면 이제 밑에 2명 추가한 게 뜨고, 나는 이 사람들을 사실 소유자로 초대한 거다 이러면 이제 소유자로 권한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거 또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있죠? 아니면 뭐 여기 사이트 설정의 사이트 사용 권한 이것도 동일한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자, 구성원, 방문자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사이트마다 또. 근데 이제 여기서 팀 IT 뭐 구성원은 여기 사이트 구성원들을 읽는 권한만 주겠다. 모두 편집 못하고 소유자만 편집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읽기 권한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 초대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그룹의 구성원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에만 추가를 하거나,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그룹을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가 완료됐고요. 인트라넷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세부적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사이트를 만든다는 건지, 어떤 예시를 보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회사만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총 4가지 정도라고, 4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사전 작업으로 해서 이제 그룹을 묶고 사이트 권한을 어떻게 해줄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이 시작이 되면은 사이트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사이트 오픈까지 또 이제 구축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작업 같은 경우가 가장 고뇌를 많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룹을 일단 어떻게 묶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 회사는 뭐 50개 정도의 부서가 있고, 그 밑에 하위 파트가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별로 그룹을 어떻게 생성을 할 건지 정하셔가지고, 기본 그룹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다 오피스 365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업무별로도 그룹을 예를 들어 파트별로 같은 팀 안에 뭐 파트가 여러 개 있다거나 아니면은 팀은 다른데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파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 로 하나 만들고 또 업무별로 하나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에 맞게 그룹을 어떻게 묶을 것인지를 회사 이제 뭐 HR 팀과 IT 팀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사이트를 몇 개 만들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 건지를 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부서별로 기본 그룹에는 기본 사이트가 하나씩 달려 있으니까 그거 외에도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식으로 개수와 목적을 좀 확정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사이트로 만들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사이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회성 사이트라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뭐 한 달 하고 끝나는, 뭐 한 반년 하고 끝나는 이런 프로젝트 사이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이트 위주로 만드셔야 되고, 일회성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팀즈의 팀을 하나씩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용도에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트별로 이제 어떻게 권한을 줄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IT 부서는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편집 권한까지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뭐 HR 부서는 읽기 권한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별로 또 그룹 권한을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또 어떻게 줄지를 다 먼저 미리 확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쉐어포인트를 통틀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 명 있고 아니면 사이트마다마다 또 관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이제 사이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초대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능들을 관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미리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축 시작에 들어가게 되면 사이트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꾸릴 건지 그렇게 사이트 구축을 디자인이나 UI 같은 거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다 만들어지면 이제 만드는 것도 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커스터마이징 하시면서 만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이트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컨텐츠 업로드와 구성원 초대 하는 게 곧 사이트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저희가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간단히 만든 사이트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만들어 본 사이트인데요. 이거 보시면 위에 이제 쉐어포인트 적혀 있고 이렇게 아이디 있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이제 쉐어포인트 내에 만든 사이트이고요. 아까 팀 사이트 말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라고 해서 오피스업무 그룹과 연결되지 않는 사이트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든 이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줄 때 주로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거든요. 우선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이거는 커스터마이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는 회사 로고를 입력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디자인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 그 사이트 이름 그다음에 이거는 사이트 주소 예전 다운데이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즐겨찾기라고 하는 그 사이트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홈, 공지사항, 자료실, 뭐 센터, 자주 가는 기술지원 센터라든지 그리고 뭐 밑에다가는 다운멤버스나 다운데이터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후터에다가도 기능을 여기 추가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화면 보시면 아까 전에 히어로라고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마다 또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클릭을 하면은 다음 화면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상태인데 뭐 예를 들면 회의실 예약 페이지
링크를 걸고 뭐 원하는 이미지 넣고 자료실 클릭을 하면 또 자료실로 넘어가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뭐 복지물, 인사 시스템 아니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즐겨찾기라고 또 링크를 걸 수 있는 웹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 파트에다가 뭐 아이콘도 다 여기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되게 다양한 아이콘 제공을 하고 있어서 용도에 맞게 뭐 기술지원 센터, 뭐 외부 메일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쇼컷을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또 공지사항으로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전사에 공지를 해야 될 내용이고 뭐 좀 컨텐츠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뉴스를 추가를 해서 공유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컨텐츠 같은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설명서 이거를 뭐 전사 사용자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뭐 링크도 걸고, 뭐 물론 여기 이미지도 삽입할 수 있고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링크도 걸고 뭐 다양하게 해서 또 뭐 댓글 좋아요나 댓글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메모도 받고 싶고 이런 식으로 다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공지사항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진짜 실제 뉴스를 링크로 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뉴스 뭐 전사가 봐야 되는 뭐 우리 회사에 관련된 뉴스다 여기 공유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추가를 하셔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서 같은 경우는 아까 문서 라이브러리를 여기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최근에 올라온 파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웹 파트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사람을 추가할 수 있는 웹 파트인데 예를 들면 자주 연락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럼 또 뭐 예를 들면 회사가 커서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걸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메인 화면에 좀 걸고 싶다. 이런 경우에 많이 쓰시는 기능인데 뭐 이 사람은 IT 인프라 담당자이고 뭐 이 사람은 기술 지원 담당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연락을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외부 뭐 파트너라던가 뭐 자주 연락하는 사용자 이런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사용자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되겠죠. 아니면은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신입사원 소개해서 이제 이분이 신입사원입니다 하고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뭐 이달의 우수사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홍보용으로 그냥 사내에서 이렇게 걸어두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파트 보시면 또 뭐 전사 일정 뭐 오늘 웨비나 일정 여기 뜨네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축행사가 언제고 이런 전사 공유해야 되는 일정, 그룹 일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뭐 세기 시간 아니면 날씨 이런 거 그냥 원하는 위치 찍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 편집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구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섹션, 이것도 하나의 sek션, 여기도 하나의 섹션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추가 섹션을 하고 싶다, 뭐 2열짜리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개 파트 넣을 수 있게 생기죠. 그리고 또 여기 파트에다가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이트 활동을 넣고 싶다. 누가 최근에 뭘 읽었고 뭐 이런 거 여기다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많죠. 최근 문서라던가 아니면 뭐 개발팀 같은 경우는 모두가 뭐 공유해야 되는 코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 조각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다양하게.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베드 코드라고 해서 포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인베드 코드를 넣어도 되거든요. 아이프레임 코드. 근데 여기다 또 여기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링크라던가 뭐 여기 동영상도 사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걸어서 여기다 넣으시면은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대충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진짜 실제 인트라넷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꽤나 단순하지만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내부 사이트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뭐 이거의 좀 원리만 알면 사실 몇 번 좀 클릭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고, 사실 이거 여기 에딧이나 여기 편집 이런 거는 다 실제 편집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읽기 권한만 있는 사용자는 볼 수 없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권한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고, 또 오피스 365 그룹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쪽에 그 문의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문의 사이트에다가 문의글 남겨주셔도 되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